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실은 공유되고 있는 감각 파트 2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타이틀이 사실은 공유되고 있는 감각이죠. 내가 감각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건 그냥 내가 감각하는 거고 나만 있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없으면 내가 감각할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는 사실 감각의 환경이 된다는 점으로 본다면 사실은 타자,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모든 것을 타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타자가 없이는 나라는 감각조차도 감각할 수가 없어요. 지각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감각은 내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사실은 모두와 함께 공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식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지만 잘 생각되지 못하고 있는 거를 오늘 꼭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정형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의 발달이라는 개념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항상 그렇게 반응해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점점 크고 있거나 늙어가고 있거나 뭐 어떤 날은 아프거나 어떤 날은 술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어떤 날은 우울했거나 어떤 날은 여행 가 있거나 어떤 날은 엄청 긴장해서 막 직장에서 일해야 되거나 어떤 시간에는 집에서 좀 풀어져 있으면 좋겠거나 이런데 각각 우리의 욕구가 다 다른데 항상 반응하는 거가 정형화되어 있으면 우리 인간의 의식의 발달이라는 것은 없겠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학습하는 거, 내가 뭔가를 배우는데 맨날 내가 하던 방법만 계속 고집한다면 사실 새로운 것을 학습, learning, 배운다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의식은 정형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항상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내가 발달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안 겪어본 거를 계속 경험하는 일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 나의 감각 지각 과정은 끊임없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감각은 불평등해야 함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 권리로서의 평등이 아니라 만약에 모든 감각이 다 평등하게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내 안에서도 그 감각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응대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리 뺑뺑뺑뺑 돌아도 어른들보다 훨씬 덜 어지럽죠. 이런 용어들이 항상 특히 전문 용어들이 한자어를 택해서 명사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더듬이를 좀 많이 세우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오히려 더 평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비평준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평준화가 되어야 좋은 것은 아니죠. 특별한 감각이 있는 사람한테는 비평준화가 가끔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소리를 끊임없이 내야지만 집중이 가능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시험을 볼 때 눈으로 시험을 봐서 답을 내라고 하면 잘 못하지만 시험 문제를 읽어줬을 때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시험도 눈만 사용하는 시험 말고 손을 사용하거나 귀를 사용하는 시험도 정규적인 시험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과연 불평등하다라는 개념, 비평준화되어 있다는 그 개념이 사람에게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특히나 감각 경험에도 과연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경심리학 실험 중에 하나가 쇼윈도에서 구경당하기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진짜 그 백화점 같은 데 있는 쇼윈도에 의자 하나만 놓고 참여자들이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거기에 사람이 있으니까 구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경당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험해 봤던 것이에요. 이것은 나에 대한 지각. 우리는 보통 나의 자아가 내가 만들어냈고 내가 구성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형화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쇼윈도에서 구경당하기 실험을 해봤더니 다른 사람의 지켜봄 때문에 내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나의 자아를 역으로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실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아, 에고라는 것은 내가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타인에 의해서 구성되는 나의 에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서 있는 것이 주는 깊이 지각, 높이 지각이 달라지죠. 공간 지각이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의자에 있지만 내가 높이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을 때랑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내가 낮게 의자에 앉아 있어서 타인이 나를 내려볼 때와 혹은 타인이 나를 눈 위로 우러러 볼 때 나의 자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혹은 우리보다 키가 훨씬 작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떠한 경험을 같이 할 때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감각적으로 편안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는 더듬이를 찾는 실험이었습니다. 벌이 세상을 바라보는 색깔과 또 강아지들이 세상을 보는 색깔과 인간이 바라보는 세상의 색깔은 절대로 같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경생리학자들은 색깔이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편향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다라고 지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색깔에 대한 빛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명이나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류의 색깔에 노출되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빛이 내 몸이나 혹은 다른 부위에 닿았을 때 상당히 다른 감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상상할 때 2살 아기들, 1살 아기들 혹은 기어서 다니는 아기들이 조명을 바라볼 때의 느낌, 그 다음에 우리가 서서 돌아다닐 때 똑같은 조명을 바라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신경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은 박쥐가 느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이 알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빛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시각이다 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빛을 소리로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빛을 공간으로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빛을 진짜 진동 감각으로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빛을 아예 전혀 지각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명의 조도를 사용하거나 혹은 어떠한 환경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빛을 어디다가 설치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가 대부분 우리의 집은 그냥 방에 한중간에 천장에 그 조명이 떡하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방에 그 중간에 천장에 딱 붙어 있는 그 조명기가 없다고 치면 여러분의 방이 어떻게 변할지 촛불도 한번 켜보시고 혹은 랜턴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 그것도 뭐 LED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명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조명 기구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방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하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